노후 시력 저하 및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안과 질환 황반변성. 사물이 휘어져 보이거나 시야의 가운데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황반변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유발인자는 노화와 흡연. 병의 진행과 실명을 막기 위해선 되도록 빨리 증상을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하지만 황반변성의 경우 초기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의 노화가 시작되는 4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실명을 부르는 안과 질환 황반변성. 그 원인과 증상, 예방법까지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실명을 유발하는 안과 질환 가운데서 백내장과 녹내장은 알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황반변성이라는 질환은 좀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황반변성 역시 악화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 선생님 모시고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순천향대 부천병원 안과 온영훈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1세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반변성이라는 질환 이름이 저 역시도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 눈에 있는 황반이라는 부위가 파괴되는 것을 황반변성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황반이 어디인지 모형으로 보시면은 눈 안에는 이렇게 망막이라는 얇은 막이 있습니다. 네. 우리 물체를 볼 때 사물의 상이 맺히는 부위인데요. 그 망막의 가운데에 황반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황반이라는 부위는 움푹 파여 있고요. 네. 약간 어두운 노란빛을 띠기 때문에 황반부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황반부는 우리 시력의 중심시야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력의 80 내지 90%는 이 황반부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네. 그 망막이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합니다. 네. 근데 망막에서도 또 황반이 그 중심의 역할을 하니까 이게 황반이라는 게 우리가 생소한 이름이지만 네. 눈에서 가장 중심 중에 중심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손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이 황반 부위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드루젠이라는 대사 노폐물이 생기거나 드루젠이요? 드루젠. 네, 그렇죠. 드루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망막이 위축이 되면서 얇아지거나 아니면 망막에 이상 혈관이 생기면서 그 혈관이 자라면서 이 황반변성이 진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심 시력을 잃고요. 그다음에 점점 심해지면서 주변 시력까지 잃게 되어 실명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황반변성으로 인해서 이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한 해 12만 9천 명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놀랐어요. 예. 이 황반변성이 생기면 모두 이 실명 위험에 노출되는 건가요? 네, 꼭 그렇지도 않지만 대부분 치료가 늦어지면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황반변성에는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이 있는데요. 습성인 경우를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습성인 경우에는 신생혈관이 생기고 신생혈관에서 삼출물이 나오고 망막 부종, 특히 황반부에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네.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종이 생기게 되고 아니면 출혈이 돼서 가리게 되고 황반부를 가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실명을 하게 되죠. 네. 그다음에 건성 황반변성은 습성같이 심하지는 않지만 망막이 위축이 되어서 그것이 진행하게 되면 심하게 진행하게 되면 습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성 황반변성이건 습성 황반변성이건 그 발견이 되면은 꼭 그 전문의한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그 눈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교수님이 설명하신 습성 황반변성 네.
건성 항반변성.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습성 항반변성이 몸에 더 안 좋다고 제가 이해를 됩니다. 그런데 시청자나 저 입장에서는 이게 정상이 어떤 정상이 오면 항반변성일까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 황반변성의 대표적인 증상은 중심 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 주변 시야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운데 중심 시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중심 시야가 흐려져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 심한 경우에는 완전히 중심 시력을 잃어서 가운데가 까맣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초기에는 선이 휘어져 보인다거나 네. 이제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건성 항반 변성이건 습성 항반 변성이건 두 가지 증상은 어쨌든 똑같이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죠. 뭐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건성 황반변성이 훨씬 더 경미한 증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제가 항반변성을 좀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뭐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녹내장, 백내장을 수술했는데 맞아요, 선생님. 녹내장의 어떤 오래된 합병증 하나로 출혈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항반변성이 생기니까 땅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네. 길을 가면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걸어가다가 쓰러지려고 그래요. 어지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지러웠어요. 그런 굉장히 그 환자한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는데 집에서 혹시 이러한 항반변성을 정확히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집에서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중요한 것은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씩 측정하는 겁니다. 한 눈을 가리시고 예. 집에서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화장실의 타일 네. 또는 창틀의 선 그걸 보면서 휘어져 있는지 예. 혹시 찌그러져 있는지 예.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네, 병원에서는 암슬러 격자 테스트라고 해서 간단히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표를 눈앞에 대시고 책 보는 거리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30cm 정도 되겠죠. 네. 안경은 쓰시고 가장 좋은 교정 시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한쪽 눈을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감으셔도 되고 네. 한쪽 눈을 가리셔도 되고 네. 한쪽 눈씩 검사하는 겁니다. 가운데 검은 점이 있습니다. 검은 점을 보시면서 주변에 바둑판 무늬가 그대로 직선으로 보이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검사 방법입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직선이 휘어져 보인다거나 아니면 찌그러져 보인다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렌즈를 끼고 있거나 아니면 안경을 쓰신 분들은 이제 쓴 채로 네. 한쪽 눈씩 가리고 하시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와서 그런지 뭐 선이 휘어지거나 찌그러진 모습 또는 선생님 한쪽씩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쪽씩 하고 있는데요. 손으로 가리시고. 그렇죠? 아나운서께서도 한번 네.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중요한 게 이제 좋겠습니다. 한쪽씩 가리고 한다는 거죠, 예. 선생님. 책을 보는 정도의 적당한 아, 거리에서 이쪽 눈은 감아야 되나요, 그러면? 뭐 감아도 되고 가려도 아, 되고요. 그냥 가리기만 네. 해도 되고요. 한쪽 눈으로만 보게 해서 네. 책 보는 거리 정도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휘어져 보이거나 중심 옆에가 잘 안 보이면 항반변성을 의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죠. 네, 일단 황반에 문제가 있다는 예. 혹시 얘기가 댁에서 하시는 되겠습니다. 분들도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요. 같네요. 네. 예. 저는 괜찮은데요, 선생님. 예. 저는 잘 아, 보여요. 선생님 걱정하셨는데 어, 다행히. 지금은 괜찮네요. 그 전에 그런 적이 좋습니다. 있었는데. 네. 예. 그러니까 황반 변성이 발생하면 어쨌든 이런 증상들이 이제 무조건 나타나는 거죠. 네, 이 습성 황반변성인 경우에는 뭐 증상이 뭐 심하게 나타날 거고요. 건성 네. 황반변성인 경우에도 심하면은 아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40대부터는 안과에 가셔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항반변성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반변성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인자가 있는데요. 예. 그 위험인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네.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고요. 예. 그다음에 흡연이 되겠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네.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자외선에 많이 노출됐다든가 가족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비만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영양소 결핍 특히 영양소 중에 항산화제인 바이타민 A, C, E, 아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영양소 결핍 때문에 그 유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나 시청자가 또 궁금해하는 거는 어떤 음식이 혹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네. 음식을 먹으면 좋다, 이런 음식은 챙겨 드시라 하는 게 눈 건강과 항반 변성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 하고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항산화제죠. 항산화제. 그래서, 바이타민과 그다음에 아연, 그다음에 오메가3, 류테인 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대개 채소나 푸른잎 채소나 과일 같은 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은 많이 섭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말씀해주신 뭐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방송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작진이요 황반 변성 진단을 받으신 이 사례자 한 분을 만나보고 왔거든요.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황반 변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시력을 지킬 수 있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진한욱 어르신. 어릴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던 데다 백내장을 앓았던 경험이 있어 눈 건강 상태를 꾸준히 살핀 덕분이었는데요.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지내다가 2008년도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았는데 이상이 없었고, 그런데 금년 1월 달에 노인성 습성 황반 변성이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시죠. 그래서 대학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창밖을 보던 중 갑자기 눈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철책이 왜 휘어 보이지? 창틀과 철책이 휘어진 것처럼 보이고 욕실 타일 역시 마치 물결치듯 휘어진 것처럼 보이셨다는데요. 왼쪽 눈에 이상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바로 이런 기둥이 반듯하고 요 수평선도 반듯했는데 약간 이렇게 굴곡이 보인단 말이에요. 굴곡이 보여서 이상하다고 느끼고 안과에 가게 된 거예요. 이후 황반 변성을 진단받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외출 시엔 되도록 선글라스를 착용하신답니다. 특히 그 눈이 나쁜 사람은 자외선 차단을 하기 위해서 또 도수가 있는 거 쓰고 나갈 때 따라서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바꿔 쓰는 거예요. 와, 어르신 참 멋지시죠? 평소 착용하시는 안경에도 자외선 차단 기능을 넣어 눈을 보호하신답니다. 식단도 꼼꼼하게 관리하시는데요. 고기보다는 다양한 채소들로 식탁을 채웁니다. 가장 즐겨 드시는 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녹황색 채소. 녹황색 채소엔 여러 항산화 성분이 함유돼 있다고 하죠. 양념을 만들 때도 소금을 되도록 적게 사용하신답니다. 혈관 건강이 눈과도 관련돼 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증상이 많이 호전되셨답니다. 황반 변성에 걸린 이후 진단받은 이후에 눈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어요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실명을 막기 위해선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좀 어떠세요? 크게 진전은 없는 것 같아요. 휘어져 보이는 게요? 네. 가운데가 새까맣게 보이지는 그런 것은 않으시죠? 없어요. 네. 증상을 확인한 후엔 먼저 전반적인 눈 건강 상태를 살펴보고요. 황반이 자리하고 있는 망막을 집중적으로 검사해 황반 부위가 더 손상되진 않았는지, 이후 이상 혈관이 더 자라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검사한 거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이렇게 올록볼록하던 것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5개월 전 이상 혈관이 생겨 부어있던 부분이 현재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어르신이 일단 좀 뿌옇게 보이시면서 눈이 부시고 제일 중요한 소견이 휘어져 보인다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조기에 치료를 했을 때는 더 커지지 않지만 놔두면
그야말로 빵 터집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가 특히 중심 부분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곧바로 실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간 시력이 좀 떨어지고 손자 얼굴이 좀 잘 안 보이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꼭 오셔서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그 원인을 찾으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반 변성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시력을 지킬 수 있었던 어르신. 지금처럼 잘 관리하면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열심히 관리해서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받고 세심하게 관리하셔서 눈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사례자분께서는 황반 변성 진단을 받으신 후에 더 악화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던데요. 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게 되나요? 네, 주로 이제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습성 황반 변성인 경우에 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현재 항체 주사죠. 네, 항체 주사는 안구내에 직접 그 약물을 주입하는 건데요. 그런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레이저 치료나 아니면 수술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는 이제 치료의 간편성,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볼 때 뭔가 항체 주사가 가장 좋은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건성 황반 변성인 경우에는 일단 영양제를 투입하거나 아니면 경과를 관찰하면서 그대로 습성 황반 변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치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수술을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눈에다 이렇게 칼을 대기 때문에 굉장히 네, 무서울 것 무섭고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아까 그 교수님 말씀에 황반 변성을 할 때 눈에다가 주사를 네. 맞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게 도포 마취제를 해서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요. 그 어떻습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네.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 이제 막 겁을 많이 당연히 내시는데 겁을 내죠. 엉덩이에 사실은 맞는 것도 아니고 네. 눈에 맞으니까. 그렇게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예방 주사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정도 그 정도로 한번 따끔하면 예. 되고요. 그래서 뭐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그 횟수가 이제 그 1회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러 차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좀 환자분들이 좀 부담을 가지실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습성 황반 변성의 경우 뭐 불필요한 혈관이 자란다거나 부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완치도 가능한 건가요? 근데 초기에는 습성 황반 변성의 초기에는 완치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좀 진행한 경우에는 완치는 힘들고요. 그렇지만은 뭐 꾸준히 치료하신다 그러면은 진행은 막아서 시력을 뭐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상황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에 그 잘 치료하면 뭐 완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증상이 좀 진행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력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게 증상이 진행되는데도 놓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증상이 좀 경미한 경우에 그냥 놓쳐버렸다가 나중에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황반 변성이 진행해서 시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예.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연구가 있습니다. 확대경, 이제 고배율 돋보기, 아니면은 휴대용 광학 확대기, 뭐 도수가 있는 시력 그 교정용 예. 안경 등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황반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치료 전후에 안경 도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치료를 마친 다음에 이제 안경을 맞추시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안경을 잘못 맞추시면은 상이 왜곡되거나 오히려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하실 때는 전문의나 안경사와 함께 네. 의논을 하셔서 안경을 맞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기 황반 변성이 좀 진행돼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생활하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은 시력이 이제 안 좋아지면 도수가 있는 시력 보정용 안경, 특히
그 돋보기 안경 이런 걸 근용 안경이라 그러는데 네. 이거를 길거리 가시다가 그냥 이렇게 시장에서도 그냥 막 예, 팔고 하더라고요. 그걸 구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근용 안경도 의료기기로 등록돼 있답니다.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 안경원에서 안경사에 네. 한테 판매하는 것을 사시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 그렇게 길거리에서 아무거나 사시면 부작용이나 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더욱 중요한 거는 안과 전문의 또는 안경원의 안경사의 검안 그다음에 상담을 한 다음에 적절한 안경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짜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요. 예.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제 시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해도 에이, 노화로 인한 노안이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황반 변성 질환을 앓고 계셔도 그러는 경우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좀 시력이 떨어진다 싶으시면 아마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평소 이제 식습관을 통해서 예방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흡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흡연은 이제 황반 변성의 주요 이제 발생 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지 않게 모자나 선글라스를 사용하신다든가 여러 가지 황산화제, 바이타민, 아연, 뭐 류테인, 오메가3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황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품 이게 신선한 채소와 야채가 많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비타민 A, C, E가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런데 맞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품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비타민 A가 많은 식품이 노란색 채소, 고구마, 늙은 호박, 당근 이게 노란색 채소랍니다. 네. 그래서 이게 비타민 A가 많고 비타민 C는 우리 잘 알죠? 레몬, 네. 오렌지 이게 뭐 비타민 C가 많다고 네.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 비타민 E는 브로콜리, 네. 아몬드, 현미, 그다음 정제되지 않는 곡물 이런 것에 비타민 E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는 요즘 뭐 신선한 채소, 야채가 많으니까 네. 구입하셔서 드시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외선도 눈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요. 요즘 낮 시간대는 자외선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모자를 쓰시거나 선글라스 챙기시는 것도 눈 건강을 위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외에도 황반 변성과 눈 건강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진료실. 이 두 분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들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깨끗하게 하려고 소금물로 헹구기도 하는데 그게 괜찮은가요? 네, 저 혹시 술 많이 마시면 눈에 안 좋은가요? 선생님, 눈도 쉬게 해줘야 된다는데 어떻게 쉬게 해주면 되나요? 네, 먼저 눈 건강에 대해서 눈을 쉬게 해주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우리가 운동 후에는 몸에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듯이 눈도 많이 사용한 후에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뭐 사물을 보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할 때는 눈도 신경과 근육이 운동을 네. 하면서 말하자면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눈을 사용한 후에는 멀리 보면서 이제 근육을 이완시켜 준다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이 가까운 거를 계속 책을 보고 있다가 한 번씩 먼 산을 보고 또는 멀리 보고 이렇게 하면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몽고인들이 시력이 아주 좋다 그럽니다. 맞아요. 시력이 네. 4.0까지 나온다고 그러는데 몽고에는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항상 먼 곳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시력이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을 깨끗하게 한다고 소금을 조금 타서 물에다가 그렇게 한다면 눈을 씻어내면 눈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 할머님도 가끔 눈 간지럽다고
이렇게 굵은 소금 타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 본 적이 있거든요. 괜찮은가요? 괜찮을까요? 사실 이것은 조금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네. 예. 저 소금물을 우리 생리식염수보다 높은 농도의 소금물을 사용하면은 눈에 결막이나 각막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좋지 않고요. 눈을 이제 세척을 하시려면은 인공 눈물 같은 안약을 이용해서 노폐물을 씻어내시고 그다음에 따뜻한 타올로 깨끗하고 따뜻한 타올로 뜨거운 찜질을 좀 하시고 네. 눈 주변을 깨끗이 세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소금 타는 안 되겠네요. 네. 예. 또 이 질문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먹으면 눈 건강에 좋지 않다던데 진짠가요? 하셨어요. 네.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예. 네, 과도한 음주는 물론 좋지 않죠.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뭐 저희 몸에 여러 가지 주요 장기에 손상을 줄 뿐 아니고 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인병들이 더 심해지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암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몸의 주요 장기가 손상이 되면 당연히 눈에도 영향을 미쳐서 암과 질환이 생기거나 뭐 시력에 지장을 받겠죠. 네, 이 외에도 또 기억해야 할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황반변성은 초기에는 완치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꼭 명심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한쪽만 황반변성이 있는 경우에 나머지 한쪽 시력이 좋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좀 생활에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에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황반변성은 보통은 양쪽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앞으로 나머지 한쪽에도 황반변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앞으로 밝게 보고 좋은 생활을 유지하시려면은 치료를 늦추지 않고 빨리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우리가 되게 눈이 나쁘다 그러면 녹내장, 백내장 뿌옇게 보이는 게 주로 이제 백내장이고 녹내장도 역시 시야가 좀 잘 안 네, 보이기 네. 시작하고 그런 건데 이게 황반변성이라 그러면 말 자체가 황반변성 이게 무슨 병이지? 그런데 선이 휘어져 보인다든지 물체가 찌그러 보인다든지 어느 중심 시야에서 어느 부위가 잘 안 보이는 그런 분이 계시면 이거는 황반변성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안과에 가셔서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눈은 일상생활을 할 때나 이 위험을 피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너무 늦지 않도록 눈 건강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